오늘 정가 이슈를 함께해 주실 세 분을 모셨습니다. 김광진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최진영 변호사, 그리고 김지혜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회 2차 회의에 직접 나왔는데요. 또 예상치 못한 반전의 묵직한 메시지가 나왔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이 남북 정상회담이 판문점에서, 그것도 군사 분계선 남쪽 우리 땅에서 열리는 것은 사상 최초입니다.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남북 정상회담에 이어서 열릴 북미 정상회담은 회담 자체가 세계사적인 일입니다. 장소에 따라서는 더욱 극적인 모습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진전 상황에 따라서는 남북미 3국 정상회담으로 이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게 남북정상회담, 북미정상회담만 해도 큰일인데요. 남북미 3국 회담이라뇨. 세 나라가 모여서 종전선언까지요. 작년 7월에 얘기했던 베를린 구상 실현하시겠다는 겁니까? 예, 그렇게 이제 한 발 한 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중요한 말씀 중에 이제 포인트가 남북미 3국 정상회담도 가능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얘기지 않습니까? 사실 지금 북미 간의 정상회담을 어디서 할지는 확정되지 않은 상태였는데 논의되는 과정 중에 하나로서 아예 제3국인 뭐 스위스 같은 데서 하는 게 어떠냐라고 하는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근데 지금의 대통령의 말씀으로 보자면 그러지는 않을 것 같고 훨씬 더 극적인 장소, 그러니까 뭐 판문점이라든가 아니면 북한의 어떤 공간이라든가 이렇게 되지 않을까 싶고, 또 지금 또 내용으로 봤을 때 사실은 그 한중일 3국 정상회담은 5월 정도에 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못을 박아 날짜를 정해서 좀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남북미 3국 정상회담은 언제라고 말은 안 하셨거든요. 날짜 자체는 말 안 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북미 간에 만나고 있을 때 어떠한 과정이 같이 이루어질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여지를 조금 비치신 것 같은데요. 그렇게 된다면 정말 극적인 모습이 연출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정은 트럼프의 만남에 1시간 거리 떨어져 있을 문재인 대통령이 합류를 해서 악수를 한다. 참 듣기에는 흥분되긴 하는데요. 그래도 마냥 받아들일 수 있기는 어렵다. 이게 변호사님 어떤 뜻입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실제로 지금 아시다시피 남북 정상회담, 이어서 그 북미 정상회담, 그 사이에 또 한미 정상회담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것을 더불어서 한미, 남북, 한국까지, 북한까지 된다라고 하면은 이른바 21세기 최대의 정치쇼가 될 가능성이 있고, 그렇게 되면은 아마 김대중 대통령을 넘어서 이 노벨 평화상 또 한 번 성취될 것인데, 핑크빛은 좋습니다만 물밑에서는 차분하게 잘 대응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노벨 평화상은 청와대에서 먼저 명구하다고 했기 때문에요. 네, 이건 시간을 보고 돌아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착착 4월까지 준비할 남북 정상회담, 이제 조명근 장관까지요 고위급 회담을 제안을 했는데요. 우리 예술단을 위해서 실질적인 준비에도 들어갔습니다. 북으로 가면은요, 이제 2박 3일 머물고요. 어느 장소에서 공연을 하게 되나요? 네, 지금 현재 거론되고 있는 공연장이 류경 정주영 체육관 있고요. 그다음에 또 동평양 대극장 있습니다. 둘 다 평양 시내에 위치되어 있는데요. 류경 정주영 체육관 같은 굉장히 도심에 류경 호텔 부근에 그렇게 위치해 있고, 그다음에 동평양 대극장은 대동강 구역 쪽에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지난번에 왜 현송월 단장이 저희 강릉 아트센터 좀 규모 작다라고 불평 약간 섞인 그런 말을 했었죠. 사실 이 두 개의 공연장 훨씬 더 규모가 크긴 합니다. 정주영 체육관 같은 경우는 1,500명 정도 수용 가능하고요. 동평양 대극장 중에 한 1만 2천 명 정도 되는 굉장히 대형 극장입니다. 특히 또 이 동평양 대극장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그 뉴욕 필하모닉 공연이 있기도 했었던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북한에서 가장 유명한 그런 공연장 중에 하나입니다. 네. 벌써 13년 됐죠. 조용필 씨가 이 정주영 체육관에서 단독 콘서트를 개최하기도 하지 않았겠습니까? 이 소식을 또 잠시 뒤에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파트너 격인 현송월 단장, 그리고 윤상 대표는 과연 이제 북한에서 어떻게 호흡을 맞추게 될까요? 직접 본 소감을 윤상 대표가 이야기를 하던데요. 이분이 의외로 또 유머 감각이 이렇게 있을 줄 몰랐습니다. 기대되는 북한 공연, 잠시 윤상 대표로부터 들어보시겠습니다.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도 너무 반갑습니다. 강인악단 단장 현송월입니다.
첫날이니만큼 제가 수석 대표의 입장에서 소개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기축예술단의 평양 방문 공연을 성과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모든 성의와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다시 만납시다. 네. 안녕히 가십시오.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TV라든지 평소 때 인식하던 그런 분위기는 제가 현성월 단장에게서 느낄 수는 없었고요. 삼주연 관현악단의 단장으로서 굉장한 책임감을 느끼고 자리에 함께 하신 것으로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전문 사회자는 안 오십니까? 라는 질문을 저희가 받았어요. 그래서 그것도 충분히 고려해 보겠다. 저도 알고 보면 말을 그렇게 잘 못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필요하신다면 제가 얼마든지 도울까 뭐 이런 얘기. 남북 간의 화해를 위해서 이번 공연을 준비하는지 아니면 비핵화를 위해서 하시는지. 저희가 무대에 서 있는 상에서는 뭐 비핵화에 관한 개인적인 감성을 표현하는 건 어려울 것 같고요. 북에서도 또 북에 계신 동포 여러분들께 저희들이 한국에서 보여드리는 것과 다를 바 없는 그런 똑같은 감동과 어색하지 않음을 전해드리는 게 아마 가장 첫 번째 숙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TV에서 봤던 모습과는 달랐다. 이 부드러움이 강함과 맞서서 어떻게 될까 많은 분들이 긴장 속에 바라봤는데 서로 음악을 하시는 분들께 느끼는 뭔가가 있었던 모양이에요. 아무래도 음악이라고 하면은 뭐 남과 북을 떠나서 뭐 전 세계인의 공통 언어라고 할 수도 있겠으니까요. 네. 아무래도 음악인들끼리는 서로 통하는 면도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실제로 뭐 두 사람이 만나서 이렇게 악수를 나누는 모습이라든가 이제 그런 영상을 보면은 그 윤상 대표 상당히 좀 굉장히 조심스럽게 현성월 단장에게 좀 접근하고 있는 모습이 좀 보여지고요. 네. 또 악수를 할 때도 저도 그 장면 굉장히 인상 깊게 봤는데 좀 이렇게 손을 잡을까 말까 망설이는 듯한 네, 꽉 잡을까 아니면 약간 느슨하게 잡을까 이렇게 망설이는 듯한 그런 모습도 보였고요. 어쨌든 간에 두 사람의 케미가 좀 괜찮다. 또 같이 이렇게 회의장에 입장하는 모습도 좀 보기 좋았다. 이런 평가가 좀 주된 게 있는 것 같습니다. 남북 교류를 위해서인가요? 비핵화를 위해서 만나는 건가요? 기자 질문에서부터 폭소가 터졌습니다만 역시 이거를 또 현답으로 받아 넘기네요. 윤상 대표가 말이죠.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뭐 비핵화나 이런 것이 아니고 한마디로 문화는 문화다. 네. 아시다시피 지난번에 그 현성월 단장이 이끌고 왔던 삼지연 그 악단 같은 경우에도 정치색을 배제하고 원칙적인 어떤 그런 그 문화 자체를 보여주는 그런 것 같은데요. 지금 그 윤상 단장 같은 경우에도 나만의 어떤 그 이데올로기 이런 것을 얘기를 하기보다는 문화를 통해서 한마디로 우리 한국에 있는 콘서트장에서 있던 그 감동을 평양에 있는 분들한테도 그대로 전달해 주겠다라고 하는데요. 아시다시피 이 윤상이란 이 대중 연출가를 북한의 단장으로 보낸다는 것은 아마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남북 교류가 공식적인 그 정부 단체에서 넘어서 민간 교류까지 확장하겠다는 그런 상징적 의미가 있는데 그와 같은 의미에 충실하려고 하는 윤상 단장의 어떤 확고한 의지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네. 뭐 윤상 대표 점검담으로 북에 가지는 않지만요. 어쨌든 이분의 어제 브리핑이 인상 깊었다는 후문입니다. 공연이 확정된 가수들의 반응이 나오고 있지 않겠습니까? 남북관계가 조심스럽지만 부담감 속에서도 기대를 다 한 자락씩 피력하더라고요. 예, 사실 이 우리 측 그 공연단이 가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그 전에 특사단을 통해서 다 합의가 돼 있던 거기 때문에요. 다 이제 사전 준비들이 이루어졌었는데 네. 가수들 같은 경우에 지금 최근에 인터뷰를 보면 한 열흘 전쯤에 내정 소식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들 창고에서는 공식 발표가 날 때까지 좀 기다리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뭐 아시는 것처럼 뭐 조용필 씨나 윤도현 씨 같은 경우는 그 전에도 몇 번 북한을 방문했었고 최진 씨 같은 경우는 4번째 북한에 방문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소감이 다들 남다르실 것 같은데요. 특히나 조용필 씨 같은 경우는 그 지금 체육관에서도 개인의 공연을 따로 했을 정도로 북한에서도 관심이 많은 분이어서 네. 음악을 통해서 남북을 교감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하는 이제 메시지를 전하고 윤도현 씨 같은 경우는 남한의 놀세 때가 다시 로큰롤 하러 갑니다. 이제 이렇게 글을 남겼는데요. 아마 새로운 모습들 지금 구성단을 보면 60대부터 20대까지의 나이대도 다 이제 배분이 됐고 또 음악의 장르도 아주 다양하게 돼 있기 때문에 네. 대한민국의 정말 다양한 문화 공연의 모습들을 보여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조용필 씨가 그 정주영 체육관에서 북한 주민들로부터 기립박수를 받지 않았겠습니까? 네. 근데 이번에 그분들은 좋으시겠어요. 50주년 콘서트 티켓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10분 만에 매진이 됐거든요. 근데 오롯이 조용필 씨 가서 무대에 서게 되는 거 아닙니까? 북한 주민 앞에 말이죠. 평양 주민들도 이 티켓 구하기가 쉽지는 않을 거예요, 아마. 그 예전에 2005년도에 방송에 따라 갈리나요? 예, 2005년도에 그 단독 콘서트를 할 때도 안표가 그렇게 성행을 했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네, 그만큼 북한에서도 굉장히 잘 알려져 있고요, 조용필 씨가. 네. 또 이번에도 여전히 가가지고 한 두세 곡 정도를 준비하고 있다고 하는데 뭐 그 전에 불렀던 그런 자신의 대표곡들을 소화하지 않을까 싶고요. 네. 그것만큼 또 그거 이번에도 여전히 그렇게 많은 화제를 불러일으키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조용필 씨뿐만 아니라 지금 이번에 평양 공연이요. 최진희 씨는 관록이 느껴질 정도로 벌써 여러 번 가지 않았겠습니까? 주민들이요, 오히려 최진희 씨에 대해서는 뭐 과거에 식당하신 것도 알고 자세히 꼼꼼히 알고 있더라고요. 그 정도를 넘어서서 네. 그 북한 교과서에 네. 바로 이 최진희 씨의 사랑의 미로란 곡이 실려 있을 정도로 네. 굉장히 어떻게 보면 사랑을 받고 있고 실제로 지금 봤더니만 1990년대, 1999년 한 번, 또 2000년대에 두 번, 그러니까 네. 2002년, 2005년에서 두 번, 또 2010년대, 10년마다 보면은 계속 지금 해서 매년 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실질적으로 그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생전의 애창곡이 바로 사랑의 미로였다라고 하는데 네. 한국 가수로서는 최다 지금 그 공연 기록을 세우고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에 갔더니만 이 개인적으로 상당히 어떻게 보면 친근감을 느끼고 개인사에 대해서 알고 더불어서 이런 얘기도 했다고 합니다. 뭐 저도 최씨입니다만 최씨 앉은 자리에 이게 풀도 안 난다는데라는 그런 농을 하는 걸 봐서 이 남북 사람들의 정서가 정말 같구나. 그래서 뜨거운 어떤 동포애를 느꼈다라는 그런 후문이 있는 것 같은데 아마 그와 같은 동포애를 이번에도 좀 느낄 수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최씨 앉은 자리엔 풀도 안 난다. 이게 남북이 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최영 장군님도 저쪽 고려 네. 시대에 있던 분인데 아마 남한뿐만 아니고 비슷한 유머가 또 북한에도 있나 봅니다. 네, 김정일이 그렇게 사랑의 미로를 흥얼거렸다는 거 아닙니까? 네. 김연자 씨 공연도 직접 보기도 했고요. 예, 사랑의 미로 정말 유명한 노래가 되었다고 하고요. 실제로 최진희 씨가 그 북한 공연을 갔을 때 그 고려 호텔에 여러 번 묵었는데요. 네. 그 호텔 직원들조차도 그 노래를 흥얼거리고 있는 것을 본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럴 때마다 음악인으로서 뿌듯한 기분을 느꼈다고 하고 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유명한 노래고요. 뭐 이번에 김연자 씨 공연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김정은 위원장이 그 공연을 직접 김정일 보기도 위원장이? 해서 네. 굉장히 김정일 위원장이 네. 굉장히 좀 유명해졌었죠. 뭐 우스갯소리로 얼마 받고 공연하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뭐 이거 봉사 공연입니다라고 했더니 아니 요즘 경기도 안 좋은데 왜 무료로 공연을 하냐 다음번에는 돈 받고 공연해라 뭐 이런 네. 이야기까지 나눴다고 하고요. 실제로 본 김정일 위원장의 모습은 뭐 그렇게 언론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무서운 모습은 아니었다라고 또 언론에서 밝혀서 좀 굉장히 많은 대중들의 관심을 자아내기도 했습니다. 김연자 씨 노래 어떤 점에 매료됐길래 김정일 위원장이 그렇게 격찬을 했을까요? 김연자 씨는 워낙 뭐 일본에서도 너무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으니까요. 네. 그런 점도 미리 다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김연자 씨한테 일본에서도 활동하고 있다고 하는데 일본에서 한국 가수가 그렇게 유명해지기 힘들 텐데 정말로 대단하다라는 그런 찬사까지 아끼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네. 김연자 씨 워낙 어렸을 때부터 가수로 활동을 해왔고 또 가창력 뛰어나기로 그리고 또 쇼맨십 무대 위에서의 그런 무대 매너까지 갖추고 있는 그런 가수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점이 김정일 위원장의 마음도 사로잡은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 그의 아들은 핵폭탄보다 강하다는 음악 정치를 위해서요. 여러 악단을 꾸렸던 김정은 위원장은 그래도 남한예술 공연을 보러 오지 않을까? 지금은 좀 가능성이 높겠다라는 관측들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일단 이게 기본적으로 그냥 그 공연단이나 예술 공연을 하러만 가는 것이 아니라 네. 남북 정상 간의 역할 분담을 통해서 주고받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쵸. 그러니까 특사의 교류를 통해서 있는 것이고 지난 2월 달에 삼지연 관현악단이 서울에 왔을 때 문재인 대통령 내외도 직접 공연을 보셨기 때문에 네. 그것에 대한 답방의 형식으로 가는 거고 북한에 전한 특사 안에도 그 합의문이 들어있는 거여서요. 충분히 이번에도 김정은 위원장은 공연에 참석할 것이다. 다만 네. 북한의 특성상 그 전까지 자신들의 지도자의 일정을 공개하거나 하지는 않기 때문에 아마 당일날이나 당일 전날쯤에 최종적인 일정을 확정짓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금강산 공연 우리가 하려고 했는데 취소가 됐었잖아요. 그때 이유를 두고 남조선 날라리풍, K-팝을 막으려 했던 게 아닌가 하는 추정도 있었었는데 이번엔
빨간 맛의 레드벨벳을 북한 측이 받아들였습니다. 이 모습을 과연 보게 될까요? 함께 보시죠. 일명 남조선 날라리풍을 날린 들은 어떻겠습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그동안 선대에서는 평안북도 날라리 판됐다 금지했던 케이팝 관람할까요? 저는 관람 올 가능성이 매우 네. 높다. 아시다시피 키워드는 상호주의. 네.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에서 왔을 때도 평창과 서울에서 두 차례 공연을 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지금 북한에 가서 두 차례 공연하는 일정이나 모든 것이 이른바 그 동전의 앞뒷면처럼 하는 것을 봤을 때에 아마 김정은 위원장의 내외관에 올 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보는데요. 과연 그런 컨텐츠 중에 우리 라인업 중에 가장 우리가 눈길을 끄는 것이 레드벨벳 이 네. 부분이 아닌가 싶은데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에서 날라리풍의 대표적인 케이스라고 볼 수도 있었고 저는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싸이가 갔으면 어땠겠을까? 네. 싸이가 갔으면 과연 북한에서 받아들일까 했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지금 윤상 그 감독 같은 경우에는 네. 좀 걱정을 했었는데 의외로 갔더니만 레드벨벳 오케이 했다는 겁니다. 네. 과연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지금 노래가 이른바 이 빨간 맛, 뭐 네. 배드보이, 피카푸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부분이 그 정치적인 의미로 좀 해석될 부분이 없지 않기 때문에 과연 최종적으로 어떤 것이 곡이 선정될지 좀 지켜봐야 되는 부분은 있어 보입니다. 뭐 김정은 위원장 내외에는 아주 호탕하게 웃으면서 보겠지만 주민들은 눈치는 안 보겠죠, 설마 보면서. 글쎄요. 이거 네. 최근에는 굉장히 뭐 우리나라 뭐 쥐드래곤 노래라든지 이런 것들이 네. 표현해서 유행하고 있고 이런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북한 당국이 단속은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어서 네. 과연 이번에 갈 때 어떤 우리나라 신세대 아이돌 그룹이 낄 수 있을 것이냐 이걸 두고 이제 굉장히 좀 말이 많았었잖아요. 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레드벨벳에 대해서 아무런 이야기가 없었다고 하니까 아무래도 이번에 가가지고 좀 무사히 공연을 마치기를 기대해 볼 수 있을 만한 것 같고요. 네. 말 그대로 진짜 팀명에 레드가 들어가서 그러게요. 어떻게 보면 레드는 그 공산주의 체제를 상징하는 그런 색깔이었기 때문에 자유한국당도 레드인데. 아 그런가요? 네, 네. 어쨌든 그런 것 때문에 조금 불편한 점은 없었냐라는 네.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뭐 전혀 그런 언급은 없었다고 하고요. 네. 근데 또 레드벨벳 이 대표곡이 또 공교롭게도 빨간 맛이에요. 아. 공명에도 빨간 색깔이 그러네요. 들어간다는 것. 이제 그것들 때문에 뭐 일부 네티즌 사이에서는 약간 어떻게 보면 좀 억측이나 조금 정도가 지나친 추측일 수 있겠지만 이거 뭐 공산주의 좀 가리키는 것 같다. 뭐 러시안 룰렛은 숙청 같고 배드보이라는 노래는 핵을 뜻하는 것 같다. 뭐 이런 네. 식의 우스갯소리도 지금 돌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근데 2003년도에 이미 베이비복스의 공연도 있고 했었기 그랬었죠. 때문에 네. 그게 뭐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북한이 막 폐쇄적이고 아무것도 뭐 동의하지 않을 거다라고 한 생각은 좀 우리가 너무 스스로 과도하게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